따로 노력을 크게 안 하더라도 거의 무노력으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빠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시면 그 시스템이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제가 다이어트 진료를 이제 거의 15년간 보고 있고요. 또 살빼남 유튜브만 해도 벌써 8년째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의 안 쓰는 단어 하나가 좀 있어요. 노력하셔라. 죽기 살기로 하셔라. 죽을 만큼 노력해라.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오히려 무작정 참지만 마시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조절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 노력을 너무 심하게 많이 할수록 오히려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다이어트 할 때 노력을 엄청 열심히 하면, 정말 죽기 살기로 노력하면 딱 이거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두 번째는 죽을 만큼 운동하는 거죠. 그 두 개, 죽기 살기로 하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과연 이게 소용이 있는 게 맞을까요? 죽지 않을 만큼 먹으면 거의 굶든지 엄청 조금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몸에서는 어떻게 하냐?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네 하면서 적게 들어오는 만큼 적게 써야겠다 하면서 대사량을 줄여버립니다. 평소 기초대사량이 무한 2000칼로리 쓰고 있었다면 밥을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 기초대사량이 1500, 1000 이런 식으로 줄여버려요. 이걸 대사 적응이라고 합니다. 즉 노력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살이 더 찌는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체기도 오고 요요도 오는 겁니다. 또 죽을 만큼 운동하면 운동한 만큼 살이 더 빠질 것 같으시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프리카의 하드자족은 정말 하루 종일 수십 킬로미터 걸어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운동량을 자랑합니다. 먹으려면 동물을 사냥해 와야 되고요, 열매 따와야 되고요, 물 마시는데 몇 킬로미터 바깥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와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의 하루 칼로리 소모량이 도시에서 그냥 소파에 앉아 있는 저희들이랑 비슷합니다. 이거는요, 운동량이 많아지면 모발 자라는 걸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성기능을 떨어뜨리는 등 다른 부분에서 에너지를 빼버려서 그래요. 실제로 에버딘 의과학연구원의 15년도 연구를 보면 음식 섭취를 제한시켜서 섭취 칼로리를 줄이니까 대사율이 크게 감소되면서 심장, 폐, 간, 비장,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요, 고환의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즉 이런 식의 다이어트는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이처지에 20년도에 하버드 의대 등 40여 명의 전문가가 모여서 발표한 선언문에 따르면 음식을 얼마나 먹었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의 위장관에서 얼마나 흡수시킬 수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게 소화효소, 담즙산, 미생물, 장내 호르몬, 신경신호 등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저런 사소한 요소들을 여러 가지 합쳐서 조금씩만 바꿔 놓으면 따로 노력을 크게 안 하더라도 거의 무노력으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은 처음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때만 잠깐 노력하시고요, 그 공부를 통해서 잘 빠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시면 그 시스템이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회사가 있다 쳐볼게요. 자, 그 회사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잘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그냥 직원들한테 열심히 해라, 12시간 일해라, 야근해라 이러고만 한다면 매출이 늘고 회사가 과연 잘 될까요? 또 다른 예로 공부를 한다 치면 공부를 막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하면은 과연 잘 될까요?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시스템을 잘 갖춰서 스마트하게 해야지 잘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배치해서 살이 잘 빠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무노력 다이어트의 핵심이고요. 그걸 책으로 쓴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메가스터디를 수능 보실 때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그 메가스터디 북스에서 이번에 출간이 된 책이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답답해서 쓴 겁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은 정말로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진료실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세상에 유튜브, 블로그 정보도 많고 너무 많고 또 들은 것도 많으시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정보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새로운 올바른 지식이 들어오는 거를 좀 힘들어 하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 다 깨부수고 정말 새로운 바른 지식을 넣어드려야겠다 해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책 쓰면서 고생을 좀 정말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거 내용을 좀 많이 욕심을 부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삐뽀삐뽀 119 소아과라고 굉장히 두껍고 큰 책 있죠. 제가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의 어떤 백과사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950페이지가 나왔어요. 정말 크게. 근데 그렇게 했다가 저희 편집해 주신 팀장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다이어트 책을 그렇게 써버리면 아무도 안 볼 수 있다, 너무 부담돼서. 그래서 그 내용을 전부 압축을 해가지고 330페이지 3분의 1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나왔습니다. 거의 뭐 2년에 걸쳐서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책이 좀 잘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무노력 다이어트,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이 책 전체를 물론 읽어보시면 가장 좋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팁으로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무노력 다이어트 첫 번째는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탠포드 의대 2004년 연구에서 1024명을 분석해 봤더니 8시간 이하로 자면요, BMI, 즉 체질량 지수가 올라갔어요. 잠을 잘 못 자면 뚱보 호르몬인 그렐린은 늘어나고 날씬 호르몬인 렙틴은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렙틴 저항성이 또 생겨가지고 렙틴이 있어도 반응을 안 하게 됩니다. 날씬 호르몬이 안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어차피 나와도 거기 반응도 안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무노력 다이어트 하고 싶으시면 규칙적으로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자는 시간이 늦더라도 일어나는 시간 일정한 게 좋고요. 또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하버드 의대 15년도 연구를 보면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사람이 잠에 들게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억제시켜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체 시계에 혼란을 준다고 합니다. 무노력 다이어트 두 번째는요, 칼로리만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1칼로리는 원래 뭐냐면요, 1g의 물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이에요. 이거 실제로 원래 어떻게 쟀냐면요, 음식을 태워가지고요, 정말 물 온도를 올려서 그걸 측정해 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태울 때는 잘 타더라도 사람한테는 흡수가 덜 되거나 흡수율은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음식마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08년도 미국 농림식품부의 데이빗 베이어 연구원에 따르면 아몬드 같은 경우에 실제 흡수되는 칼로리가 그 태워서 나오는 칼로리보다 20%나 낮았어요. 이거 꽤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따져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혈당이에요. 혈당이 많이 오르면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지방합성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최대한 혈당을 낮추면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칼로리를 먹더라도 다음의 방식을 따르면요, 살이 덜 찌게 돼 있어요. 1번 섬유질 늘리고요. 2번 칼로리에서 첨가당, 즉 설탕을 최대한 줄이고요. 3번 하루에 규칙적으로 먹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만 먹는 간헐적 단식을 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요. 4번 먹는 순서를 지켜서 섬유질, 단백질부터 먹고 탄수화물을 맨 마지막에 먹는 밀 시퀀싱을 하시면 됩니다. 무노력 다이어트 세 번째는 운동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운동은 무조건 더 많이 세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아프리카 하드자족 예시도 들어드렸죠. 사람은요, 굉장히 효율적이라서 많이 움직이면 그만큼 칼로리 덜 쓰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적응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무조건 많이 한다고 무조건 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 30분만 걸어도 충분하실 수 있어요. 특히 더 좋게 하려면 밥을 먹자마자 바로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운동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밥 먹고 산책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밥 먹자마자 걸어주시면 혈당 조절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 효과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 효과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임상건강증진학회, 거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하루에 30분 걷는 것과 60분 걷는 것에 지방 연소율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30분만 걸었어도 60분 걷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노력 다이어트 네 번째는요, 요요가 안 오게 다이어트 하는 겁니다. 요요가 왜 오냐면요, 다이어트 시작할 때부터 잘못되게 시작을 해서 그런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 무작정 적게 먹거나 양부터 줄이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요, 몸에서 대사를 줄여버립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대사 적응. 에너지를 적게 쓰는 몸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만약 무노력으로 조금씩 이걸 하셨으면은 대사 적응도 안 겪었을 텐데 무노력으로 안 하고 무작정 굶고만 있으니 대사 적응이 세게 와서 요요가 확 와버립니다. 요요 안 오는 방법이요? 정말 사실 간단해요. 다이어트를 할 때 요요가 안 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이어트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애매하게 빼지 마시고 빼려면 확 빼야 됩니다. 많이 뺄수록 요요 올 확률이 줄어들어요. 또 두 번째, 무노력으로 일반식 다이어트 하시면 됩니다. 클린식 한다고 하루 종일 닭가슴살에 고구마하고 채소만 먹고 있으니까 이게 질려서 식단 관두게 되고 그러니까 요요가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체중보다는 생활습관 바꾸는 무노력 다이어트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체중의 요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생활습관의 요요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무노력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초반에 습관만 조금 들이면 누구나 무노력 다이어트가 가능해요.
무노력 다이어트의 단점은요, 굶는 다이어트, 극단적 다이어트에 비해서 속도가 좀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유지가 쉽고 요요가 안 오고 건강에도 좋다는 겁니다. 당장 1, 2개월만 빼고 그 뒤에는 요요 오고 또 빠질 때 빨리 빠진 대신 막 머리 빠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이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기존의 죽기 살기 다이어트를 하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건강도 좋아지고 요요도 안 오고 노력을 덜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로 유지도 쉽게 하고 오래오래 잘하고 싶다, 그러면 제 책을 같이 한번 보시고 무노력 다이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의 아마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무노력 다이어트가 안 통하는 5%의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책의 끝부분에도 써놨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통 난치성 비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혼자서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면서 감량되었다가 또 살쪘다 이렇게 요요를 반복한 경우입니다. 이걸 웨이트 사이클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면 몸은 살이 잘 안 빠지는 그런 몸으로 변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난치성 비만 두 번째 경우는 다이어트 약을 잘못된 방법으로 먹어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환자분들이 보통 이게 처방받은 대로만 안 먹고 본인 마음대로 드신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치 약 받아놓고 자꾸 막 3달에 걸쳐서 마음대로 먹는다든지 먹고 싶을 때만 먹는다든지 복용법을 안 지키면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가끔 애초에 상담 자체를 거의 못 받았거나 상담이 너무 불성실해서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호르몬제나 마약류를 사용했던 그런 경우라면 조금 더 내성이 심할 수도 있고요. 난치성 비만 세 번째 경우는 몸에 아픈 곳이 있거나 약을 먹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갑상선 질환 등등 정말 수많은 병이 체중 증가나 식욕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 약, 수면제, 스테로이드 등 병을 고치기에 먹는 약들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치성 비만이신 분들은 혼자서는 다이어트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되도록이면 의료인에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있는데 책의 900페이지를 이미 300페이지로 압축하고 또 그걸 지금 짧은 영상으로 압축하다 보니까 다 말씀 못 드리는 점 정말 좀 죄송하고요. 이번에 메가스터디와 함께 쓴 이 감량혁명은 다이어트 목표 잡는 법부터 어떤 사람이 스스로 다이어트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 가야 되는지까지 정말 다이어트의 시작과 끝까지를 모두 다뤄봤습니다.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정말로 자랑스럽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